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이제 별표 쳐놓은 거 있잖아요. 이 세 개. 어휘 측면에서 조금씩 이제 뜻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그런 뜻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휘 측면에서 공부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사는 우리나라 말에서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 형용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 또 동사를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부사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거 그런 것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ly 패턴으로 가죠. ly 패턴. ly가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ly 나오죠. ly 그렇죠? ly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ly 아닌 것들도 당연히 있죠. 요거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명사에 ly가 붙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이게 이제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할게요. friend 친구잖아요, 그렇죠? friendly 하면 이제 친구의 친구가 이제 좋잖아요. 우호적인 그렇죠? 우호적인 뭐 친밀한 뭐 이런 뜻으로 해도 되고요. 아무튼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형용사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면 됩니다. heaven은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런 뜻이 되겠죠. 하늘의 heaven이 이제 뭐 천국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천국의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love는 여기서 이제 사랑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lovely 하면 사랑스러운 이렇게 되는 거죠. man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의 남자의 이런 식으로 이제 봐도 되겠죠, 그렇죠? 남자다운 사람다운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미리 체크해 두시고요. 자, 1번부터 볼까요? Trying to think simply. 자, simple은 이제 simply는 이제 simple에서 왔어요. simple. 여기서 이제 e가 없어지면서 y가 붙은 거죠, 그렇죠? simple은 이제 간단하잖아요, 단순한. 그러니까 simply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try to do things. 자, 어떤 things는 이제 어떤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들을 간단하게 하도록 해라. try 이제 동사가 나와서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try to는 이제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해라. 간단하게 하려고 해라. 그런 식의 말이죠, 그렇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oo much sugar is bad for your health. 자, too much. 자, much도 사실 이제 뭐 부사로 볼 수도 있는데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much가 이제 많은이라는 형용사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걸 좀 표현하는 겁니다. 형용사 수식. 형용사 수식. to. 여기 이제 부사죠, 부사. 물론 이 부사가 또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설탕이니까 여기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여기서는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해라.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동사 마지막에 나오는 그 동사 영어에서 이제 앞에 나오죠, 그렇죠? 간단하게 해라.
그런 얘기니까 동사를 이제 수식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설탕은 is bad, 나쁘다,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자, 이제 전치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전치사를 이제 제가 한 번씩 또 짚어줄 텐데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뉘앙스 차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 말 어법이 좀 잘 안 맞게 되는데, 자, for가 어떤 원인 이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너희 건강을 위해, 너희 건강을 위해서는 나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뉘앙스 차원의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for를 쓰는 거예요. 자, surely they did their best. 자, do one's best 하면 이제 최선을 다하다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이제 they니까 they가 되겠죠, 그렇죠? you면 you did your best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나면은 I did my best, 그렇죠? m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고, 자, surely, 자 문장 앞에 나왔어요. 문장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전체 문장을 이제 수식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사가 여기서처럼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처럼 이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요것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4번은 뭐냐면은 하드가 보통 이제 우리 work hard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열심인 그런 뜻이에요. 열심인 그리고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이라고도 하지만 하드라고도 하죠. 하드, 그렇죠? 딱딱한 하드, 그렇죠? 하드가 딱딱하니까 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도 있다는 거. 근데 얘가 이제 ly가 붙으면요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도 먼저 할까요? 자, 얘가 아까 이제 열심인, 그렇죠? 열심인, 단단한, 딱딱한. 하드가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자, we work very hard. 우리 매우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hard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또 수식하는 거예요. 부사가 very 부사죠.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용사도 되고 하드가 이제 형용사인 뜻도 있고 하드 자체가 부사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라는 뜻도 되고 단단히, 딱딱하게 이런 식으로 부사도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 ly가 붙은 거나 안 붙은 거나 뜻이 똑같이 이제 같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드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ly가 붙잖아요. 그럼 ly가 붙으면 이제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they hardly talk to each other. each other는 이제 서로죠, 그렇죠? 두 명이 있을 때 서로. 그래서 서로 talk to 말하지 않는다. hardly 거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hardly 하면은 준부정어라고 그래요. 준부정어. 준부정어라는 게 뭐냐면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 부정은 아니죠. 긍정도 하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scarcely, hardly, scarcely, barely, rarely, seldom.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이 세트로 외워주세요. hardly, scarcely, barely, rarely, seldom. 그렇죠? 그렇게 이제 5가지 준부정을 하는 거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전혀 뜻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얘네들이에요. 자, 하이가 높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높은, 그렇죠? 높은. 근데 하이리가 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매우. 그러니까 베리하고 비슷한 말이 돼요. 매우. 레이트는 이제 늦은, 뭐 고인이 된, 뭐 이런 뜻도 있죠. 늦은. 레이트리가 되면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늦었다는 건 뭡니까? 가장 최신판이라는 거잖아요. 최근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늦었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라는 뜻으로 이제 또 변형해서 쓸 수 있고요. near는 이제 가까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nearly가 되면은 거의라는 뜻이에요, 거의. 거의 근접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거의. 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어휘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휘 측면에서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단어 외우듯이 단어 수거 외우듯이 하나하나씩 이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I have often wondered how old you are. 자, 나는 종종 궁금해했다. 자, have pp니까 궁금한데 궁금해 왔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궁금해 왔다. 궁금해 왔다. How old you are? 너가 몇 살인지, 그렇죠? 너가 몇 살인지 궁금해했다. 궁금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빈도부사라고 해요.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딱 표현을 해줬는데요. 자, wonder가 이제 본동사예요. 그렇죠? 궁금해하다. 그렇죠? have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보통 본동사 앞에 오니까 얘가 조동사가 됩니다. 조동사. 조동사. 비동사도 조동사가 된다 그랬죠. 수동태 형태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be wondered. 궁금해움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비동사 플러스 pp. pp는 어쨌든 본동사예요. 근데 그 앞에 오는 그 비동사는 이제 조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그 조동사가 뭐 can이나 may나 뭐 should, shall, 뭐 will, would 뭐 이런 것들만 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 앞에 오는 비동사나 해부동사도 조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장 마지막에 해석이 되잖아요. 궁금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아까 비동사도 조동사라고 그랬죠? 비동사, 조동사 다음에 온다. 그리고 본동사는 앞에 온다. 보면 이제 다 동사 앞에서 동사 앞에서 수식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치를 좀 체크해 두시면 되고. 빈도부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 외우는 방법 하나 좀 설명할게요. often, 앞끝만 딴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always, 그죠? aim이죠? usually, 보통, 대개, 그죠? 그 다음에 often, 종종,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빈도 순서대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always는 항상이니까 가장 빈도가 많죠. usually는 보통 되게, 그렇죠? 보통 되게. often은 종종, 보통 되게. 보통 되게가 종종보다는 그래도 더 빈도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 sometimes. 그 다음에 seldom. seldom 아까 중부정어라고 그랬죠. 중부정어. 그 다음 마지막 never. 자, never도 빈도부사의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never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혀 아니가 0번 한 거죠. 0번. 한 번은 아니고 0번. 아예 안 한 거네. 그것도 이제 빈도부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ever, never, once, before 할 때 이제 그 현재 완료, 과거 완료의 이제 그 경험적인 용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have never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빈도부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always는 항상, usually 보통 되게, 보통 되게, often 종종, sometimes 때때로, 때때로, seldom 거의 못마하지 않는다, never 전혀 못마하지 않는 거죠. 결코 못마하지 않는 거죠. always가 예를 들어서 always가 100%라면 usually 보통 되게니까 우리 뭐 상황에 따라 뭐 다르지만은 예를 들자면 8, 90%라고 할게요. 8, 90% 보통 되게. often 종종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종종 50%는 넘겠죠? 종종 50에서 한 70%? sometimes 때때로도 한 4, 50% 보면 될까요? 한 3, 40%? 3, 40%. 셀덤은 뭐 전혀 거의 못마지 않는 거니까 한 10%. 이런 이제 0%.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often,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never.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인업이 나왔는데요, 인업도 요 하드하고 같이 형용사하고 부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형용사, 부사. 형용사로는 충분한, 부사로 쓰이면 충분히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you drive fast, fast도 빨리. 이것도 부사예요, 부사. 얘는 근데 이제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죠. 뒤에서. 아까 그건 very hard는 앞에서 수식했죠. 인업은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그거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너는 빨리 달린다. 충분히 빨리. 충분히 빨리 잘 달린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이죠. 그래서 인업은 뒤에서 이제 수식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고. 네, 이런 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 문장 하나 외우세요. You drive fast enough. You drive fast enough. You drive fast enough.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fast 다음에 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enough 용법. 자, 그녀는 충분히 old. 자, old가 이제 나이 먹은 이런 뜻으로만 이제 보지 말고 나이가 된, 충분히 나이가 됐다. go to school, 학교에 갈 충분한 나이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인데요. 어쨌든 이제 직급직해 하면서 그녀는 충분히 나이가 먹어서 go to school, 학교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급직해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뒤에 와서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거. 어쨌든 뒤에 온다는 거예요. 뒤에 인어분 부사 뒤에 형용사 뒤에. 자, 이제 9번은 뭐냐면요. 자, 풋다운이니까 이제 아래에 두는 거죠. 아래에 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뭔가 이제 소리를 갖고 왔을 때 바닥에다 놔둔다거나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이고 또 뭐 의미를 조금 확장하면 이제 거절의 의미도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같은 풋다운이 쓰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문법으로 공부할 때는 다운이 이제 부사잖아요, 부사. 그렇죠? 부사. 쉽게 말하면 얘는 동사고 동사에 부사가 연결될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어가 만들어질 때는 이 대명사가 중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무조건 중간에만 가요. 근데 대명사가 아닐 때, 자 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아닐 때는 자 그거는 총이죠, 총. 그냥 명사잖아요, 그렇죠? 보통 명사. 명사가 올 때는 풋하고 다운 사이에 집어넣어도 되고 풋다운 뒤에 넣어도 된다. 요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대명사만큼은 꼭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put it down, 그냥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put it down, put it down, put it down, put it down. 자, put down it, put it down, put it down이 더 발음하기 편안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고 다른 나라 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요,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put it down, put it down이 더 발음하기 편하잖아요. put down이, put down이, 그렇죠? put it down. 그러니까 얘는 예전에는 다행히 같이 중복해서 사용이 됐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서로 경쟁하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얘가 경쟁력을 얻어서 얘가 이제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언어 관계라는 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걸 계속 수천 년, 수백 년 뭐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변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용비어천가라든지 뭐 원인 석고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우리 말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외워두시면 되고, 자, 이건 아까 설명했죠. ly가 붙으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뭡니까? 높은이란 뜻도 되고 높이, 부사로 높이란 뜻도 된다는 거예요. late가 늦은이란 뜻도 되지만 늦게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부사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near가 가까운이라는 뜻도 되지만 가까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부사로서.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은 뭡니까? 형용사하고 부사의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in업도 그렇고 hard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ly를 붙여도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이 부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것들도요, 형용사하고 부사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즉 direct가 직접적인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direct,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를 연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부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물론 ly를 붙여도 부사가 되기도 하고, quick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빨리.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그냥 direct 하면은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두 가지로 같이 외우시고, quick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빨리 두 가지로 같이 외워요. 그다음에 smooth, 부드러운이죠. 부드럽게, smooth, 부드럽게.
cheap 싸죠. 싸게. 부사로도 또 같이 외워두시면 되고 ly를 붙이면 당연히 부사가 되죠. directly 하면 직접적으로, quickly 하면은 빨리, smoothly 부드럽게, cheaply 싸게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휘 측면이죠. 어휘, 그렇죠? 어휘 측면으로 이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좀 이제 어휘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래서 한 문장씩 이제 또 외우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Try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해라. Try to do the things simply. The things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말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 상황을 서로 알고 있는 거고, 그냥 막연한 어떤 상황. 그럴 때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상황을 간단하게 생각해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가 안 들어가면은 조금 뭐라고 말할까, 좀 막연한 그런 이제 일이라든지 막연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try to do things simply. 간단하게 생각해라, 간단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말이고요. 건강이 안 좋아요. Too much sugar is bad for your health. Surely they did their best.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We worked very hard. 거의 말하지 않는다. 중부정어. hardly, scarcely, very rarely, seldom. 그죠? They hardly talk to each other. 자, 이번엔 빈도부사 나왔죠? I have often wondered how you are. 자, hardly. 예. 빈도부사 나왔죠? often 생각하라죠. often, always, usually. 그 다음 뭐죠? often, sometimes, seldom, never. 자,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운전을 정말 빨리 한다. 진짜 충분히 빨리 한다. 충분히 잘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you drive fast either. 충분히 나이가 돼서 학교에 갈 수 있다. S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자, put it down. Put the gun down. Put down the gun. Put down the gun. Put the gun down. Put the gun down. 발음이 좀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it 같은 경우 대명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down하고 put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ut it down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뭐 몇 가지 좀 더 예를 들자면은 턴이라는 말도 있죠. 턴이 down. down은 이제 그 아래로 이제 턴 아래로 이제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옛날에는 뭐 TV라든지 라디오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륨 조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turn down 하면 이제 볼륨을 내리는 거죠. turn up 하면 이제 당연히 볼륨을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ut it away. 자, away는 저쪽에 치우는 거죠, 그렇죠? put it awa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turn it down, put it away,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이제 부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형용사라든지 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어휘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형용사를 활용해서 뭐 비교급이라든지 최상급 만드는 거, 또 다음에는 이제 뭐 전치사, 뭐 접속사, 이것도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해 나갈 텐데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공부할 때는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완독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봐야 돼요. 보고 나면은 어디가 내가 부족한지가 이제 알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만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굳이 아는 부분들은 또 반복해서 볼 필요가 없죠. 공부라는 거는 반복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점점 알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모르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순간 공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부는 이제 해도 끝이 없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공부 있잖아요. 뭐 영어 문법이 영어 문법, 뭐 수학, 뭐 기하 벡터, 뭐 미적분, 뭐 확률과 통계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갖고 하는 공부는요. 딱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면요. 공부는 일단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그 부사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형용사 이제 비교급 뭐 이런 관련된 문제로 강의를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